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짧죠. 2거래일만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하루하루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등 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휴장일 동안에 미국장을 포함해서 아시아 주요국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강한 반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그에 따른 키맞추기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의 일부 기술주들이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발표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이 시장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키워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따라 올라왔다, 뭐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예,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고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지표들과 항목들이 조금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 그림 또한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100%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분위기는 조금 그래도 지난 1월 달에 비해서는 달라져 가고 있고 완화되어 가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반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뛰어들거나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될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을 때 반드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카카오 계열사 종목들, 카카오 그룹주들에도 많은 관심이 좀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 저의 지인들도 카카오 그룹주들을 매수를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 관점은 슬슬 매수를 좀 편입을 해서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도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비중을 조금 여러분들이 싣고 싶은 만큼 싣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찰병 정도만 일단 보내봐라. 저는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넘어야 될 산을 넘으면 대세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충동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비싸게 사면 어때요? 뭐 우리가 꼭대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사는 거는 오히려 내가 최저점에 매수를 못했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기회비용도 살릴 수 있는 매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금 뭐 가격적인 매력만 보고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와 카뱅, 특히나 카뱅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주요 내용들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저가 매수라고 덥석 짚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엇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넘어야 할 산이 좀 많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곧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뭐 프로텍이라든지 KCC, YM텍 실적주와 재무상 건전한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오늘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KCC 이틀 한 3일째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최근 3거래일 동안 거의 16% 가까운 상승을 연출시켜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그 밖에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머물러는 있는데 여전히 업사이드가 더 크고 밸류가 상당히 저렴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이 있는, 밸류상 정말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YM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만 거래가 좀 많지 않아서 시세가 질질 끌릴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계획도 좀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여유롭게 한 34,000원까지만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력이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 그 다음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쁘게 구축을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단기 종목이 됐든 테마 종목이 됐든 이런 거 해도 늦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보인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던가요? 안 주고 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조만간 이 오미크론에 대한 유행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되니 저쩌니 이야기 나오다가 한 달 뒤에 확진자 10만 명을 전망한다.
백신 왜 맞았나 싶어요, 사실. 백신을 통해서 치명률을 낮춘다라는 것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이게 참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간에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따로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를 그냥 떠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되지 않나. 그래서 백신만 좀 잘 맞으면 접종을 잘 하면 치명률은 또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기처럼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새로운 치명타를 입히기 전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시세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 기존에 이제 제가 처음 브리핑 드렸을 때 8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 어떤 회원님께서 시청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좀 남겨주셨었는데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시장 말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외부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정말 큰 폭으로 빠지는 것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두드려 맞을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두드려 맞았었기 때문에 8만 원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근데 또 운이 좋지 않게 시장이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82,200원까지의 저점을 좀 형성을 시켜줬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키워드가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하지만 플랫폼으로서의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 플랫폼의 어떤 약세 흐름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최근에 전반적인 성장주나 기술주들의 약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계속 좀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아직까지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한 차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안감을 여전히 또 조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게임즈나 페이는 별도로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담아 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고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조금 기간적인 부분에서 우선적인 매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오딘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퀀텀 점프로 그러니까 오딘으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 증가를 보이긴 했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기도 했었고 또 실적이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딘에 대한 눈높이를 불가피하게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연이어 두드려 맞아서 현재 위치까지 왔어요. 근데 오딘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은 건 두드려 맞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하지만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모멘텀이 너무나 없어요. 특히나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그 플랫폼 규제 관련된 거 정치적인 노이즈와 정치적인 리스크가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완벽하게 걷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쉽고 미국에서도 페이스북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타죠. 메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존의 SNS 플랫폼 앱 관련된 어떤 그런 시세들이나 그쪽에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로 발생되고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내수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런 광고적인 사업 부분이라든지 광고적인 매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우려감이 같이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메인으로 와서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보면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기는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무조건 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장 전부터 카카오뱅크는 항상 비싸다고 평가를 받아왔고 여전히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건 맞아요. 단순하게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 와 이게 정말 매력이 넘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솔직히 말하면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에 이 녀석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믿고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해서 다양한 또 리포트도 나오고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토스뱅크의 상장이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뭐 이 관련된 동종업계 기업이 상장됐다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토스뱅크가 최대 1조 프리 IPO를 추진한다. 누적 투자 2조 원 정도에 육박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67%입니다. 기업 가치를 20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해서 광고가 눌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토스에 대한 값어치가 다시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K뱅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K뱅크 첫 연간 흑자 달성, 연내 상장 청신호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24억 원 수준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스가 됐든 K뱅크가 됐든 이 두 기업만 먼저 놓고 봤을 때 얘네들도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으로서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거 혹은 뭐 카드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타 금융이나 이쪽으로 같이 연계해주는 연계 수수료도 많이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 인터넷 뱅크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매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 매출 성장성의 구성 항목들이 기존의 지주사들과 기존의 은행사들과는 조금 항목이 다르다라는 거죠.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들대로 따로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금융, 은행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대분류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금융이라든지 은행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겠지만 금융 섹터 내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다 품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들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렇죠? 우리금융지주 이런 애들이 그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얘네들은 지주사예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지금 카카오뱅크처럼 은행 자체만을 투자를 할 때 근데 은행 자체만의 투자를 우리는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어요. 이 은행을 직접 투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주사를 투자할 수밖에 없죠. 지주사를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지주사의 전체적인 실적 구성에서 은행의 비중이 뭐 엄청 압도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을 직접 투자하려면 사실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은행을 직접 투자한다라는 매력도가 있는데 사실 이 은행을 직접 투자하는 게 기존의 4대 은행하고 똑같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실 지방은행이나 아니면 메이저 은행 중에서는 뭐 기업은행, 은행을 직접 투자할 거면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뭐 지방은행 각종 뭐 있죠?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약간의 이금융권 종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진짜 예대 마진이 증가를 보일 것을 노리고서 그걸로 매출과 실적을 좀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사실 직접 투자하려면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 지주사를 투자하려면은 그 밑에 증권, 카드, 보험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는 은행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데 배팅은 지주사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은행사들 예대 마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다양한 지수들이나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 그에 반면에 지금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상장되면 K뱅크 이런 애들이 상장되면은 이 기준치가 좀 싹 다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 뱅크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세 개의 테마가 시총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도 분명히 클 거고 이 전반적인 금융 섹터라는 그 시장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칠 것 같다. 그래서 뭐 당장에 배당을 안 주고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주들 투자하듯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은행사들 투자할 때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금리 오른다면 수혜받을 것 같고 이런 틀로 봐서는 안 된다. 얘네들은 얘네들 자체만의 그 성장 구성에 따른 그쪽에 초점을 두고서 투자를 해야지 기존의 4대 금융지주들 투자하듯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뱅크 혼자서 이 많은 금융 종목들을 갖다가 뚫고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요. 뭐 밸류적인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크게 매력이 없고 성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성장 동력들이 너무나 많고 최근에 올라온 보고서도 좀 하나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채 구조 조정과 금융 혁신은 병행할 수 없다.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를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은행까지 확대하였기 때문. 우리 기존의 은행들이 대출을 딱 막아버렸었죠. 농협도 막 막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내주지 않고 금리는 또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그런 수요들이 점점 더 뭐 상환을 하기도 하고 혹은 새롭게 더 늘어나지는 못하고 적어도 그리고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 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정부가. 그러면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대출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출 판매에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영업 환경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규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자 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4분기에는 플랫폼 수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체 중금리 대출 목표를 맞춰야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플랫폼 쪽으로는 돈을 벌기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금리 대출로 목표를 초점을 좀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 대한 이 규제 때문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다가 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출의 규제도 좀 완화가 되고 금융 섹터의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좀 개선이 되는 시점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 건 맞지만 우리가 조금 너무 급하게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조금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실적 추정을 하향 조정하면서 마켓 퍼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켓 퍼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투자 의견 중에 하나인데, 주식이 향후 한 6개월 정도 동안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간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시장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한 10%대 이 정도의 등락이 예상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제시하는 목표가예요. 그래서 시장 대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막 급등이 뽑아내거나 뭐 짧은 리스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정부 정책에 따른 이런 방향성들이 좀 완벽하게 개선이 돼서 확실히 턴을 해줘야,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대선 이후 금융혁신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 시 이때, 그죠? 이때 동사의 경쟁력이 재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항목들이 완벽하게 좀 턴을 해줬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음봉에서 뭐 양봉 하나씩 뛰고 조금 올라오나 싶으니까 사고 싶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스토리로 봐야 되는 주식은 스토리를 메인으로 봐라. 실적을 봐야 되는 건 실적으로 메인을 봐라. 어느 한 가지 주식을 투자할 때, 또 주식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시장만 놓고 분석할 때는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도 포함해서 많이 빠졌었죠. 그렇게 많이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을 밑바닥에서 잡으면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나스닥 100 ETN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오를 때 다 빠졌다 싶고 오를 때 배팅을 하면 이렇게 갭상승으로 오늘 8%대 막 수익권으로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나스닥 100 ETN 뭐 7%대 수익 챙기신 분도 계시고, 절반만 익절했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 5%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시장에도 하락장일 때 거의 다 빠졌다. 아니, 시장에 대한 관점을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갖다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ETF, ETN 상품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는 그림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도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서 시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시장 관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와 이익이 퍼포먼스 있게 나타날 수 있을 만한 테마나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뭐 세 자릿수에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에 초점을 두시는 거를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지금 뭐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물론 트레이더 분들은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종목은 차트만 보고 매매할 종목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나는 차트만 볼 줄 안다고 모든 것을 차트로만 가다가 도입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어렵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고, 얘는 뭐 시장이 더 중요하든지, 뭐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한다든지,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이 종목이 진짜 일어설 수 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무조건 차트야. 무조건 차트.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돈을 벌기엔 정말 어렵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턴을 해주는 듯한 모습들을 나타낼 거예요. 왜? 오늘은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장 때문에 두드려 맞고 시장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는 오르든 내리든 스토리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게 다 돈이 돼요. 근데 그림만 보고 그림 맞추기 하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돈을 어떻게 쉽게 벌어요, 주식시장에서? 절대 제가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 그죠? 한국의 경제 성장까지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도 시장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차트만 보고 시장을 논하냐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좀 적다. 뭐 의미가 아예 없다는 아니지만 의미가 많이 적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없이 시장을 들이댔다가는 진짜 계속 코 깨진다니까요. 아무거나 테마주 쫓고 진단치 키트 가니까 그냥 진단 키트 따라가고, 정시 테마주 이땡 누가 되니, 저 윤땡이 되니, 뭐 안땡이 되니, 뭐 누가 되는지 뭐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뭐 까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여론조사도 어느 기관에서 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다 틀리게 나오는데, 그것만 보고 뭐 이쪽에서 했다가 높게 나오면 저 종목 갔다가 누구 관련주 갔다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무리하게 그렇게 돈 벌어봐야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주식 실력에 맡겨야지 운에 맡긴다고. 절대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가치 투자 관점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겸하세요. 테마주 같은 것들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잘 사들고서 계좌가 이렇게 튼튼해진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겸해도, 트레이딩을 할 때 혹시나 손실이 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트레이딩에다가 목을 매면은 이게 절대적인 수익만을 내가 찾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욕심이 과하고 멘탈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은 막말로 안철수 씨가 대통령을 될 것이다 라고 배팅을 했는데 철수 형이 자꾸 지지율이 떨어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복구 안 되잖아요. 대선 끝나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존버가 되냐는 거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로 이슈에 따라서 재미로 조금씩 하시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 트레이딩 선수가 아닌 이상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단기적인 거에만 현혹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단타 다 드려요. 단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다 드립니다. 우리 지난 폭락장에도 파인 디지털 이런 종목으로 8에서 10% 사이 수익 다 챙기셨어요. 한 종목으로 140만 원, 300만 원, 이 폭락장에도 이렇게 다 수익을 챙겼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무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계좌가 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뭘 하지. 아시겠죠? 이게 우선적으로 초점이 돼야 된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돈 벌기 힘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더 이상 운에만 맡기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 몇 번 여러분들 매매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다 운이 따라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큰 욕심이에요. 올해는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저와 같은 프로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하시면 30일에 44만 원입니다. 뭐 더 긴 시간들 돈 벌어서 연장하세요. 처음부터 뭐 몇백만 원짜리 상품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가입비를 몇백만 원 줘놓고 그 몇백만 원 찾는 매매를 하고 계셔. 투자를 하고 계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누구를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입 비용을 한 200~300만 원 줘놓고 그 200~300만 원을 만드는 데에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어.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 서비스가 아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보고 있는 리딩을 받는 거는 그거는 뭐 어느 룰이에요? 왜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투자예요. 리딩 서비스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제대로 알고 시장에서 진짜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정말 시장 대비해서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있는 전문가랑 하셔야지, 그냥 뭐 대충 뭐 물려가지고 들고 가세요. 안철수 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옵니다. 이재명 떨어지고 윤석열 떨어지면 철수 형이 지지율 올라요. 그러면 뭐 주가 오릅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테마주들로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찔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주식 한번 평생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는지. 장담하건대 계좌 안 불어납니다. 아시겠죠? 가치투자 관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라. 주식에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무시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하락장 그리고 반등까지 모든 흐름을 여러분들께 다 짚어드렸고 정확하게 다 브리핑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통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수백 명의 회원들이 왜 저를 선택해서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주식을 하고 계신지 오셔서 직접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카카오 그룹주들 모두 다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일단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씩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씩 좀 산을 넘어가는 그런 투자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때도 있어야 되지만 기다렸다가 매수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VIP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같이 또 전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